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월성원전 경납 건물에 지진을 견디지 못하는 앵커볼트가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내진 앵커 사용이 가능하고 성능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원자로 경납 건물에 지진동과 같은 충격을 견딜 수 없는 비내진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벽면과 바닥, 돔에 앵커볼트 353개 가운데 21개에만 내진 앵커볼트가 설치됐습니다. 벽체 안쪽, 돔 쪽의 안쪽, 그다음에 바닥 부분의 안쪽, 이 부분에 지금 비내진 앵커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비내진 앵커가 많이 붙어 있는데 지진이 와서 떨어지게 되면 부분이 앵커 때문에 깨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납 건물의 기밀성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또 설계 도면이나 안전 등급에 못 미치는 앵커볼트 수가 월성 2, 3, 4호기 등 국내 13개 원전에서 7천여 개에 육박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앵커볼트는 원전 기기나 설비를 콘크리트 바닥, 벽체 등에 고정하는 부품으로 지진이 나더라도 원전 중요 설비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무너지면서 해결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같은 코아 멜팅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게다가 지난달 30일 월성원전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동남권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학계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에서 한 7.7 정도 사이가 최대 잠재 지진 규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내진 앵커 사용이 허용되고 이후 이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에서 설계 지진 요건을 만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월성원전 반경 30km 안에 규모 7의 강진이 가능한 단층이 최대 7개나 된다며 국내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모상병의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말쯤 포병 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는 1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된 채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으나 포병 7대대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대장은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사단장은 바둑판식으로 강물에 들어가 탐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확대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원전 정책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북인데요. 경상북도는 원전 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세계 흐름과는 분명 다른 선택이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이도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흐름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줄곧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원자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경상북도는 원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전에 가능한 세계적 메카입니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그 폐기물 처리까지 경상북도에 다 있고. 그 핵심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있습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 사회의 반대가 거센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원전의 해외 수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주에 2025년 준공되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경주 SMR 국가산단에서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원전 관련 산업을 계속 유치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울진과 경주 등 경북에 위치하면서 원전의 위험성도 그만큼 떠안고 있는데 반해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크게 부족했던 겁니다. 12개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민들에게 수용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한 대가를 보상받기 위해 원전 시설을 추가로 더 떠안는 방향이 맞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 지역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적지 않은 불안 요소입니다. 완전 밀폐해 특정 지역에 묻어야 하는데 부지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장소를 못 정합니까? 중전이 방패장 우리 경주에 유치했는데 그때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고준위 방패장은 장소 정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자력 발전이 세계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1%대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화력이나 수력과 달리 원전의 핵 반응은 출력 조절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27%인 원전 비율을 32%대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추석 때 그 원전 2개를 정지시키고 1000메가와트 용량만큼을 이게 줄여서 운전을 했어요. 우선 원래 원전은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재생이 이제 많아지면은 봄철 주말뿐만 아니고 이제 그 가을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급 문제가 달린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제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논쟁거리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엇박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북이 그 한복판에서 각종 갈등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이재원 포항공대 겸직 교수가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북구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교수는 포항에서 병원을 열고 오랜 기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포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포항을 행복도시로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포항에서 개원한 의사로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 포항지역 의대유치 범시민 추진위원장, 포항공대 융합문명연구원 겸직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의 표밭을 기낸 정치인들은 휘황찬란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결국 헛구호에 그쳤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협치로 포항 성장에 날개를 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경북도 의원에 당선돼 도의회 환경보건안전특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도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습니다. 울릉도는 응급 상황에도 헬기가 육지에서 들어와 환자를 이송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데요. 울릉도에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응급 헬기를 상주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매번 말뿐이었는데 이제는 현실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 조만간 관련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 등 응급의료가 불가능한 울릉도.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육지 헬기가 들어와 환자를 이송해야 해 병원 도착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100명이 넘는 이송 환자 가운데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독도와 울릉도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는 달리 울릉도의 의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개선 대책이 자주 논의됐지만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응급 환자를 갖다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골든타임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불치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경북도의회가 최근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조례는 울릉도에 헬기를 상주 배치하고 포항의료원 울릉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심내혈관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자면 울릉도에 아예 헬기를 상주시켜 놓고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송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조례는 시급한 헬기 상주 배치를 위해 지자체 직영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경북의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울릉군을 포함해 울진군과 영덕군 등 16개 시군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은 섬으로 독도가 꼽혔습니다. 서문화연구소 등이 최근 전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3%가 가장 가보고 싶은 섬으로 독도를 꼽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도가 19.6%로 2위, 제주도와 백령도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등대를 묻는 질문에는 울산 간절곶 등대와 포항 호미곶 등대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진행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정시 집중 주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포항과 구미, 경주, 경산, 안동, 울진 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정시 상담을 실시합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가 올 한 해 한국 관광을 빛낸 2023 한국 관광해별 신규 관광자원 분야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관광해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포항에서는 지난 2014년 죽도시장이 쇼핑 분야에서 수상한 이후 9년 만에 다시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도 한국 관광해별 올해의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한국수력원자력은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경주시에 기탁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주지회도 경주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임직원들은 경주시 구정동의 에너지 취약계층 5가구에 연탄 3,000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